근데 이렇게 6.25 전쟁이요. 네. 그 6.25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네. 조용한 가운데 다 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습남침했다. 뭐 이런 이제 보통 얘기인데, 근데 실제로는 하여튼 그 전에 그게 아니다. 타임라인상의 이 교전 상황들이 굉장히 예. 많은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전혀 아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진짜 그건 정치 프로파간다다. 네. 예. 그 얘기를 내가 네. 이제 좀 하죠. 자, 이 남측에서 북측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고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소련군이 정규군이 철수하고 난 이후입니다. 네. 예. 예,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사단장 회의 때 로버츠가 얘기했던 그런 거와 똑같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49년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아주 시작을 합니다. 네. 해가지고 그것도 뭐 단순하게 뭐 소대 중대 규모가 아니고 최소한 연대 규모 뭐 이상입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거의 뭐 전쟁이죠, 사실은. 거의 전쟁인데. 예. 네. 그래가지고 억지를 써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여기는, 이 고지는 옛날에 이거 미소간에 이거 383 잘못 건 거야. 이건 우리 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 찾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지 뭐, 도발은 아니다. 네. 이거 뭐 말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어쨌든 교전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교전 사령부까지 생겼습니다. 남쪽에서는 거기다가 네. 둥계. 근데 은파산 전투 같은 것은 굉장히 격렬했어요. 은파산이 예, 어딘가요? 은파산이 개성 쪽에 가는 그 그러니까 383 이북이죠? 예. 그렇죠. 거기를 뭐 뺏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제쯤 뺏겼어요. 북에서. 네. 북에서는 뭐 그렇게 뭐 동족간 전쟁보다는 그러다 방어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예, 북에서 탈환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여기서 도발한 것은 또 해군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원산항 그 항만 시설하고 뭐 다 폭파시켜 버린 것도 있고 아, 네. 뭐 하여간 뭐 이 하도 많아서 제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그때 그 전쟁이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47년도 중반부터 그러니까 47년 중반 그 소련군 철수하고 난 이후부터 6.25까지가 한 2년 3년이죠. 그동안에 횟수가 한 2,800회. 네. 예, 그 중에서 건 뭐 절대 다수가 뭐 남쪽에서 먼저 도발했고 북쪽에서 한 거라고는 뺏긴 진지 찾아오기 위해서 한 정도다. 네. 예,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이거는 뭐 단순한 북측 기록이 아니고 네. 한 20년 전에 한국 정부, 한국에 있는 우리 고 관련 대학교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세미나에서 그 남북 간의 그 당시의 교전 상황을 분석한 것도 한국군이 대체적으로 훨씬 많다는 게 기록이 세미나에서 나왔고 네. 더 구체적인 것은 미국 그 당시에 미국 그 대사관의 핸더슨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남쪽에 있는 군부 내에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바로 본국에다 보고를 네. 하는 그거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공문서 자료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면담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 당시에 민기식 대령과 김백일 대령이 두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김백일, 민기식 대령, 김백일은 6.25 때 전사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계속 참호만 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사기는 충천에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지금. 네. 전쟁, 이제 북침 전쟁.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와 지금 38선선에 일어나는 대다수는 다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가 또 도발하는 거지. 북에서 하는 건 다 방어다. 별로 없다. 네. 예. 그런 얘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월북하는 장교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네. 그들 대다수는 다 배운 인텔리들이다. 네. 예. 한마디로 민족 의식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죠. 이 50단독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화된 4.3 항쟁이 네. 항쟁 때 제일 처음에 거기에 주둔하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김익렬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네. 김익렬 중령이
그 사삼 항쟁군의 대장 김달삼 대장하고 이 그 협상한 장면이 나오죠. 나오죠. 네, 협상을 나와서 해서 자 우리 서로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김명렬 씨는 좀 양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나 이해하고 네. 불문에 붙일 때니까 더 이게 확대하지 말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무고한 제주도민만 죽는다. 네. 그래서 김달삼도 동의하고 다 했는데 그걸 깬 게 바로 서북 청년단이 와서 일부러 정부 이 건물에 방화를 하고 막 소동을 이런 일으킵니다. 상황이 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사삼 항쟁군에서 한 거다 뒤집어 씌웠죠. 네. 그 바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깨자는 게 바로 이제 이 미군과 그다음에 조병옥입니다. 경무부장 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뭐 했던 발언 중에 조병옥은 제주도를 다 휘발려서 불살라 버려라. 네. 뭐 이승만이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예, 뭐 그 몇몇 그 다 얘기 나오는데 김영렬이가 물러가고 나서 그다음에 미군 누구는 우리는 제주도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 땅이 필요하다. 제주도 땅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김영렬 후임으로 온 게 박진경이라는 네, 중령이 네. 있어요. 네. 그 이제 악질 중에 악질로 소문이 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제주도민을 갖다 애 어른할 것 없이 보인데 다 죽이는 거예요. 중산간. 그러니까 도심이 알고 조금만 이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다 죽이니까 그 밑에 부관으로 있던 문상길 중위가 그 자기 부하 2명을 데리고 와서 이 박준영을 죽여버립니다. 예, 사살을. 양민학살을 한다고. 예. 그러면서 이 박진경이를 죽이는데 도망도 안 가요. 그 당당히 와서 그 뭐 조사하니까 나 근데 죽였다. 그거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뭐 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여러 가지 기록인데 마지막 기록이 참 중요합니다. 왜? 총살을 당하는데 눈을 딱 묶어놓고 이제 뭐 쏠 거 아닙니까? 그때 22살인가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22살에 그러면서 죽으면서 마지막 할 말 있나 하니까 나 문상길은 22살의 젊은 나이로 저 세상을 떠나갑니다. 네. 여러분들은 미군의 지휘를 받는 미군의 지휘를 받아 우리 국민을 죽이는 매국노의 군대가 되지 마십시오. 이게 내 마지막 염원입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뭐 한마디로 좌익도 아니었었고. 네. 그러니까 애국적인 예, 동족을 죽이는 걸 참 못 봐서. 네. 그리고 당당히 자기는 근데 그 사형을 시켰는데 거기에 하우스만이라는 놈은 가가지고 머리를 한 방 더 쏩니다. 네. 하우스만이 나중에 또 진압 책임자로 또 맞죠? 특파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순에 특파돼. 여순에 이제 사령관 그 위임장 다 가지고 내려가는 건데, 근데 이게 그 죽은 사람 앞에다가 한 방 머리 터서 이게 얼마나 그게 비고의 역사입니다. 예. 어쨌든 그 가장 많이 그 퍼져 있는 그 신화 주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용한 새벽에 네. 휴가 중에 터진 네. 기습 이런 건 아니고 예, 이제 그 문제를 계속 이제 남측의 어떤 군대의 많은 자료에 의하면 남측 군대의 선제 공격에 의해서 북은 계속 방어 이러면서 이제 한 이제 49년서부터 이제 왔는데 6.25가 터지기 전까지 계속 이제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 이제 50년 돌아가지고 네. 50년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제 그 얼마나 전투 사이즈가 커지게 돼요. 예, 사이즈가 커지고 네. 목소리도 커집니다. 북침하자고 하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점심은 뭐 어디서 먹고 뭐 저녁은 뭐 원산에서 먹고 평양에서 먹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이승만과 그 신성모는 국방부 장관이었었고 네. 주로 했던 이제 얘기들인데 명령 이제 우리는 지금 전투 준비가 완료됐다. 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49년도 말에 그 이승만이가 공개적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성모도 역시 뭐 그런 류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명령만 기다린다. 그 누구 명령? 메가드 명령이죠. 예.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그때 신성모가 먼저 메가드 사령부를 찾아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무슨 비밀이라고 했더니 뭘 했는지 모르죠.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이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그 이승만이는 계속 자기 입으로 북진 통일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노래를 불렀죠. 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 무기가 좀 더 필요하다. 뭐 그러면서 이승만이의 그 정치적 고문이라고 하는 올리버 교수라고 하는 미국 사람한테 그거는 이미 많은데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편지 원문이 그대로 네. 미국에서 공개한 거죠. 네. 영문 그대로 네. 보면 그 내용이 뭐죠? 예 네. 지금은 북진통이 북침을 할 적기다. 그때가 5월달입니다. 네. 5월달, 6월달 내로 전쟁 시작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뭐 그거 쭉 쓴 걸 보면 완전히 그 누가 봐도 그거 이게 남침이 아닙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필요하고 우리가 쟤들 그 북을 갖다 어떻게 몰아가지고 선멸을 해야 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수령과 북의 책임인 것처럼 잘 뒤집어 씌워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거기 자세히 선생님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교수가. 예, 나와 있습니다. 정치 고문이라는 사람. 그렇죠.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6월달 들어와서 네. 그 1년의 이제 그 과정들이 과연 이게 남침 전쟁이냐. 네. 이게 아니면 이제 오늘 이제 그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핫 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국 측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승만 정부 이렇게 좀 나눠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예. 미국 측이 이 6.25 전쟁을 네. 실제로 사실상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이런 정황들이 꽤 이제 많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 대목을 몇 가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 네.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미국이 전쟁에 필요로 한 것은 한마디로 미국 내 그 전쟁 분위기도 네, 고조시키고 뭐 그런다는 얘기했었는데 그게 구체적인 게 미국에서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건 배전국이기 때문에 유엔 협의에 다 그에 의해서 무장을 하거나 무기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네. 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일본을 갖다가 49년도 봄부터 무장시키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러면서 메가드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유권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메가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자위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무장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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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무장하지 말라고 이미 유엔 그 패전할 때 다 합의해 놓고 나서 네. 자유권까지 막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일본 재무장 작업을 재무장하죠. 추동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갖다가 그때 내 기억에는 한 몇천만 불 됩니다. 네. 갑자기 쉽게 말하면 이제 무기 공장들이 녹이 서를 때 녹도 닦아내야 되겠죠. 이제 만들려면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정부에서 예산을 갖다가 미국 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서 대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무기 공장 가동시키고 네. 무기 만들죠.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했던 게 미 본토에서 오는 게 너무 머니까 일본을 병창 기지로 만들려고 이제 네. 정확하게 계획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굳이 49년도 봄부터 일본을 이 소위 그 재무장 시키고 바로 그 해상보안청이 재무장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네. 하고 무기 공장을 가동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제일 가까운 왜냐면 이 조선 반도에서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하려면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이니까 네. 그걸 했고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니까 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그러면서 군수 공장에다가 미국에 좀 휴면 상태 군수 공장에 돌리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보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아직까지는 전쟁이 터져야만 이제 네. 전쟁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네. 왜 돌려 예를 들어서 돌려 빚 내놓고 돌리면 그것도 우리가 다 돈 내고 줄게 이런 식이죠. 네.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서서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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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네. 미국은 네. 전쟁 준비를 어디를 쓰려고 코리아 반도에 쓰기 위해서 6.25 전쟁에 쓰기 위해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뭐 이승만이 이제 메가드 만난 다음에 미국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예, 달려가서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뭐 그 안 봐도 정말 비디오인데, 네. 예, 뭐 밥만 먹고 나면 전쟁하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전쟁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그래가지고 6월달에 들어서는 일본이 왜 갑자기 계엄을 선포합니까? 6.25 전쟁 앞두고, 예, 맞아요. 6.25 전쟁 앞두고 계엄 선포예요.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제1조선인 단속입니다. 네. 왜? 혹시 이게 자기들이 이제 이 전쟁에 관련되고 하면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미리 이제 예, 하는 거죠. 왜냐면 중국 혁명이 성공했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좀 오버한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던 것은 옛날에 그 진주만 북격을 유도했을 때 미국도 하와이에 있던 일본인들을 갖다가 격리해서 이게 조치를 했거든요. 사전에요. 예, 통제한 딱 그 시기입니다. 네, 이게 네, 지금 네, 네. 딱, 네. 딱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했고 그런 이제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6월 19일 날인가 20일 날인가 여기에 포스트 덜레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에치선 국무장관의 고문되는 사람이 네. 여기 왔었죠. 네, 네. 국회에 와가지고 한국은 외롭지 않다. 네. 이런 이제 연설을 했죠. 네. 그러면서 최전방 다 둘러보고 네. 그 사람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도쿄로 날아갔죠. 네. 도쿄에는 그 당시에 미국 육군 장관 존슨, 합참의장 브래들리, 네. 메가드 싹 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떤 군부 핵심 라인과 다 정책 결정자들이 다 거의 다 거기 모인 있었죠. 거네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뭐 그 논의된 게 뭔지는 뭐 뻔히 나오는 거고, 네. 예, 그런 건 이제 전쟁을 바로 하기 위한 네. 했고, 근데 그것이 미국이 전쟁을 기획하거나 준비했다는 구체적 정황으로 이렇게 얘기도 되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에치슨 라인을 해갖고 한반도에 뭐 손을 떼나 뭐 대만까지 이제 그 방어선에서 빼고 예. 이런 증거는 예, 미국이 그 얘기에 전쟁을 대해서- 했다고 볼 수 있냐 기획했다고.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네. 잠깐 설명을 좀 부연 설명하자면, 네. 예, 그게 에치선이 발표한 게 1월 12일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에치선 하기 일주일 전에 1월 5일 날 트루먼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루먼이 그 방어선 얘기를 했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건 이제 백악관 내에 회의 때 얘기했던 게 9일 기록에 의해서 이제 알려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그 에치선은 기자들에게 네. 방어선 제외 얘기를 했죠. 네. 예, 대만과 이 코리아 반도는 자기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그때 장면이 이제 주미 대사였었는데 네. 장면을 불러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맺었던 협정이 있습니다. 네.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이렇게 네. 됩니다. 방위 원조 예, 협정이죠. 방위 원조 네. 협정. 예, 이렇게 돼가지고 네. 예, 그러면서 그 덧붙여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네가 곧 큰 역할을 할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오. 네. 뭐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 얘기가 이제 마치 이제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면 그 한국에 잘 많이 알려진 브루스 커밍스 같은 사람 얘기로는 네. 미국이 유도를 했고 북이 거기서 걸려들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북이 침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유도설에 아주 예. 대표적인. 근데 그게 말이 이제 아니다고 내가 딱 부러지게 아까 그건 이거는 아닌 겁니까? 네. 예, 이거는 남침 전쟁이 아니다고 내가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네. 딱 부러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북이 에치선 라인이라고 해서 에치선 라인이 그게 그어졌다고 해서 남쪽을 그게 바로 침공한다. 그거는 그 당시의 여건이 북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무기나 뭐 네. 다 그 남한도 그 당시에 뭐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못했던 거 마찬가지로 물자도 사와야 되고 네. 북이 무슨 매일 전쟁을 위해서 뭐 대포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했는데 그때 상황은 북은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네. 예,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그 전문 학자들의 자료를 보게 되면 특히 스탈린과의 면담한 자료들은 그 미국으로 귀화한 중국 학자의 그 자료가 좀 더 정확해요. 네. 객관적입니다. 네, 네. 그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이승만이 매일 그냥 정말 밥만 먹고 그냥 북진 통일에다 매일 그냥 산발선상에서 그냥 도발을 해대니까 소련한테 그 무기 팔아라. 그래가지고 무상도 아니고 유상으로. 네. 거기다가 소련한테가 동맹을 하자고 했어요. 방위동맹. 네. 한국처럼 뭐 이렇게 네. 소련은 거절했어요. 네. 예, 안 합니다. 네, 전쟁에 안 말려들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그 당시에 수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분명히 쳐들어올 텐데 뻔한데.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이제 그 국지전 비슷하게 계속 오니까 이걸 막을 그 기초적인 무력조차도나 장비가 예. 부족했다 이런 상황. 제일 자꾸 처음- 그 밀리는 거잖아요. 자꾸 예, 초반에. 예. 예. 뭐 한동안은 이제 중국 내전이 끝나면서 중국에서 상당수의 많은 그 우리 조선인들이 조선 군인들이 기화하면서 귀국을 하죠. 예. 하면서 좀 무력은 어느 정도 됐지만 보완이 되고. 예.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뭐 물자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 운산 강강에 금강에서 나오는 금을 갖다가 옛날에 그 알렌이 털어먹던 예. 예, 그 금을 갖다가 금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기로 합니다. 유상원조. 예, 유상이죠. 유상으로요. 예, 그러니까 네. 미국처럼 그냥 막대해주면서 그냥 전쟁해라 그것도 아니고 네. 최소한도로 이게 북은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걸 유상으로 사오는 거죠. 먼저라고 해보다는 뭐 돈 주고 사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게 소련에서 제일 처음부터 막 팔지 않았어요. 네. 그 정도로 소련은 개입을 꺼렸습니다. 이 전쟁, 네.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꺼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소련, 그 평양 주재 소련 대사가 자기 본국에다가 다전을 합니다. 이게 도저히 상황이 남쪽이 곧 전쟁 할 것 같은데 북이 너무 빈약하다. 네.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는 좀 팝시다. 아 그렇게 예, 대사가 예, 이제 예, 소련 예, 그 대사가. 문서가 나옵니다. 네.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북에서 말이야 뭐 남침을 하기 위해서 뭘 좀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예, 그 얘기는 북이 방어적이었다고 하는 건 6.25 바로 터지고 나서 메가드도 둘러 전선 보고 나서 방어적이었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발발 직후에 메가더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기록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 사람 메가더가 입증을 해주네요. 예. 그 저기 그 북이 방어적이었다. 예. 6.25 그 상황이.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아니 바꿔 생각을 해보면 북이 단독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전쟁을 갖다가 치를 수 있는 이게 물리적인 여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 미국의 에치슨 라인은 왜 발표를 한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가 한 장개석하고 이승만은 몰래 만나가지고 그 저기 대만으로 장개석 쫓겨나고라고 이승만을 돈을 만나서 전쟁 일으키자라고 모의도 하고 막 이랬다는데 했죠. 그걸 미국이 빼버린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대만은 이제 이승만한테 진해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뭐 몇만 명 파병을 해줄 테니까 네. 한판 북침한번 하자. 그리고 막 저기 비밀 회담을 했잖아요. 했죠. 왜?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전쟁을 벌이게 되면 네. 자연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우리 대만도 치려고 할 거 아니냐. 네. 그럼 미군이 들어올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인계 작전이 예, 뭐냐. 장개석 입장에서는 미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본토를 한번 회복해보자고 한 거예요. 네, 네. 예. 네. 예,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현재는 중국과 본격적으로 그 죽기 살기로 전쟁하기에는 우리가 부담이 크다 아직은. 네. 왜 중국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데 그거 전부 다 우리가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소련이 힘이 없더라도 소련이 다시 들고 날 텐데 그렇게 되면 이게 복잡해진다. 그 얘기가 그 당시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장개석의 개입은 거절을 했고, 네. 자 그런데 북에서는 이제 자위적 차원에서 최소한 이걸 이제 갖추어 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북이 단독으로 뭐 남침을 한다는 건 가정하기가 힘들고 그럼 에치선라인은 왜 생겼느냐? 현장 부재 증명이죠. 알리바이를 대기 알리바이요? 위해서. 네. 예. 왜?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그 머리를 짠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덫을 쳤기 때문에 북에서 밀고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그 수정설, 예. 유도설. 말하기가 좋잖아요.
어쨌든 남침이니까요. 예, 남침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네가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에치슨 라인 선언은 그것을 간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간계죠. 네. 미국이라는 게 지금까지 역사가 간계와 폭력 빼놓으면 있습니까? 네.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예,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간계가 뭐 한두 가지가 에치슨뿐만 아니고 이제 6.25 직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스토리들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예, 그 대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예.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에치슨 라인은 이제 1월 달에 이제 덫을 쳤던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6월 달 들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 현장 부재 알리바이를 만들기 네, 위해서 네, 네. 또 하나 뭐 합니까?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예, 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네요. 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해야 사람들이 예. 이렇게 믿겠죠. 50년도 8월 달에 그 라이프지 기자가 미국 역사에서 네. 한국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네. 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적이 없다고 그 사람이 기사로 쓰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은 이제 아까 조용한 새벽에 전쟁이 났다고 하는 걸 알리바이를 대기 위해서 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북에서 쳐들어봤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뭐 에치슨 라인도 만들어가지고 뭐 그게 제일 크고요, 일단.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요, 여기 나온 것들이 원래 그 6월 초에 6월 11일 날인가 이 비상사태 선포한 것은 남쪽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예. 그런데 하필 6월 24일 날 해제해요. 6월 초에 비상사태 10일 날 선포했다가 24일 날 해제를 해제합니다. 해요? 어이구. 예. 그러면서 네. 전쟁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농번기 휴가. 근데 6월 말에 농번기가 아니에요, 사실. 네. 농사 이게 나도 이 저는 야외에 살지만 모내기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끝나고 다 우리도. 끝나는 네, 시간인데 6월 말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농번기 휴가를 다 일제 다 보내버립니다. 네. 보내고 군 부대를 갖다가 그거 이제 6월 25일 한 일주일 전에 군 부대를 전방과 후방을 인력과 그 부대 전체 다 교체해 버립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지역 사령관을 하려면 뭐 하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지형 직무에 익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면 그래야 또 병사들도 뭐 유사시에 대비를 하죠. 근데 쉽게 말하면 부산에 있던 부대를 갖다가 뭐 춘천에 갖다 놓고 여기 화천에 갖다 놓고 뭐 네. 그런 식이죠. 네. 그 전후방을 다 바꾸는 그 지형 지세를 익히려고 그러면 평소에 훈련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싹 바꿔버립니다. 그게 또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 예, 아니, 그건 일부러 바꾸는 거죠. 안 그러면 그건 상식적으로 해결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예. 또 그것도 있고, 또 뭐냐면, 이거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또 하나는 최창식 공병감이라고 그 사람이 한강고 폭파했다가 사형당한 사람인데, 네. 그것도 비공개 재판에서 해가지고 사형시켜버렸죠. 네. 왜 폭파했느냐? 북에서 못 밀고 나오도록. 근데 이미 그때 주력 부대들은 여기 한강 이북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는 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쳐들어온 바람에 우리가 여기 38선 이남, 한강교 이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리 폭파했다. 우리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전쟁에 대한. 네. 그거 보여주는 거. 뭐 또 하나 의문점 있는 것은 최병덕 사령관이 의문사인 거 아십니까? 그때 참모총장 아니었나요? 맞죠. 네. 최병덕 사령관한테 전쟁 딱 끝나고 전쟁 딱 시작하고 이틀 만에 3일 만에 그 사람이 대전역 앞에 있는 임시 막사의 사령관 그 방이 있었는데 신성모가 편지를 보내서 제가 그 편지를 봤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너 책임져야 돼. 네. 너 지금부터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정일권을 불러들이죠. 네. 그 정일권이가 이제 사령관을 맡으면서 그 사람이 최병덕이는 그러니까 후방 지원권 사령관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미군 대대를 이끄는 안내병으로 활동을 하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사령관이
뭐 대리 안내합니까? 예. 그 하동에서 뭐 총 맞으시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지금도 안 밝혀져요. 의문사. 왜냐면 내가 보기에는 그 미군의 작전을 알기 때문에 죽인 게 아니냐. 예. 그 외에 지금 뭐 도쿄나 뭐 저쪽 그 백악관에서도 무슨 행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참 그거 그 얘기를 해야죠. 그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하필 6월 25일 날 아침에 네. 아니 약속이나 한 듯이 네. 다 휴가를 갑니다. 20일 아침에요. 예, 이제 미국 시간이고 아침인데 이제 몰랐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좀 빠르니까 6월 25일 일요일이긴 일요일인데 시간적으로 봐서는 미국 일요일이 좀 늦을 거 아닙니까? 예, 워싱턴 시간이. 네. 그러니까 휴가를 가서 트루먼도 휴가가 있고 에치선도 휴가가 있고 네. 예, 아주 그냥 그러니까 태평성대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즉 네. 새벽에 갑자기 쳐들어온 거라는 걸 말을 하려면 네.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있었다. 이제 이 얘기가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다 있어야 예, 되니까. 알리바이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메가더는 니꼬 뭐 온천에 가기로 네, 했는데 네. 그날 아침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메가더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메가더 전기를 쓰는 존 군더가 옆에 그날 휴일이니까 이제 놀러 간다고 하는데 옆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는 뭘 모르니까 그런 내막을 앉아서 이제 뭐 메가더 따라가서 이제 가면서 또 필요한 것들도 이제 어차피 전기를 쓰는 거니까 이거 쓰는 건데 거기서 참모가 와가지고 메가더는 딱 보고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딱 가가 북침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뭐 자기가 들은 거예요. 아, 그걸 들었다 이런 예, 거죠. 예. 그 다음 기록. 목격자네요. 예, 그 다음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자기가 네. 문서로. 근데 좀 이따가 이제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남침이라는 얘기로 바뀌더라. 아, 그 대화가요. 예. 참모도 뭐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냥 그래. 오늘 이제 일 냈다. 이제 잠깐만은 우리 쫄병 이승만 부대가 일 냈다. 뭐 이 얘기 이제 막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뭐 그거뿐만 아니고요.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또 하나 있는 게 이 전쟁이 발발할 거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미국 본토에서는 중앙정보부장, CIA 국장이 힐렌 커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직급이 이제 해군 소장이에요. 네, 투스타가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국장이었었는데 그 중앙정보국장이 6월 24일 날 미국 시간으로 기자들한테 보통 이제 중요한 얘기 하면 익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 자료에 의하면 익명을 안 하고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 이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전쟁 터진다. 네. 코리아에서. 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스 다 듣고 나서 전쟁이 터지고 나서 기자들도 그냥 하도 그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그렇게 듣고 있다가 전쟁 딱 터지고 나서 6월 26일 날 뉴욕 타임스에 그걸 쫙 썼어요. 저 사람이 얘기한 그 브리핑 게. 내용을 그냥 네, 썼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백악관으로 전달이 됐겠죠. 백악관에서 딱 듣고 나서 아침에 다음 날 아침 불렀어요. 네. 좀 들어와봐.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그날 그 얘기가 돌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공화당 상원의 그 국회의원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국회의원이 그 힐렌 커터 당신 국회에 좀 나오시오. 네. 그 사실이 뭔지. 청문회 좀 하자. 하자. 예. 그 왜 그랬느냐면 그 전전날 에치선은 와가지고 지금 코리아 반도에서 지금 전쟁 날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평화로운데. 그거 에치선 얘기 연막을 친 거잖아요. 예, 에치선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에치선은 그러면 휴가 갔단 말이죠. 네. 미국의 그 상원 같은 의심하던 상원에서는 힐렌 커터 국장 내일 청문회 좀 합시다. 그래서 시간이 오후 2시인가 잡혀 있었어요. 아주 그것 때문에 유심히 그 원문을 유심히 내가 봤어요. 몇 분 떨어지게 봐가지고 시간까지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랬더니 백악관에 불려가니까 시간을 좀 늦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2시간 늦췄어요. 그 내가 이제 청문회하는 시간을. 그 백악관 갔다 오더니 말이 딱 바뀌어버렸어. 아, 말이 싹 바뀌어요? 예, 그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했던 내가 사실 그 영화 대부에서도 그 증언하는 사람이 말이 싹 바뀌잖아요. 자기 형 딱 데리고 옆에 세워놓으니까 말이 싹 바뀌어. 의미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내 추측과 돼서는
이 백악관에 불려갔다가 당신 그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라고 앉아서. 그러니까 네. 눈치채고 와서 딱 청문회에서 말 딱 바꿉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거하고 저는 저 반대되는 얘기죠. 예. 그러나 그 사람 얘기했다는 건 이미 뉴욕 타임스 다음날 신문에 나가버린 나가버린 거죠. 자,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니 정상적이라면 그 속일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 나면 나는 거고 뭐 난다고 그랬으면 나는 건데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그것까지 첩첩산중으로 이렇게 연막을 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가드 사령부의 정보참모장이 윌러비 소장이라고 투스타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도 꽤 알려진 정보통이었었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또 싱글러브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네네네. 한동안에. 네. 예, 그 사람도 정보장교인데 그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예. 싱글러브가. 그때 이제 얕았죠. 직업이 네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윌러비가 계속 이제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 전쟁 난다. 왜냐면 지금 뭐 그러니까 윌러비는 어떤 면에서는 그 최상층부의 업무는 몰랐던 거예요. 네. 네. 그걸 또 여러 사람이 알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힐렌 커터도 몰랐고 네. CIA 국장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제 생각 저 세 명 트루먼, 애치선 그다음에 메가드. 네. 미국 측에서는 세 사람만 알았다. 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윌러비는 뭘 모르니까 지금 말이야 남한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고 국방부는 이렇게 되고 뭐 저거 뭐 북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맞고 앉았고 지금 계속 치고받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터지겠다. 네, 이거 심상치 않다. 근데 그 자료들을 보면 철저하게 아니 바로 정보 보고서가 올라오면 메가드는 바로 쓰레기통으로 보냈답니다. 그 정보 메가드가 직접. 아, 네. 투스타가 올리는 정보 보고서를 네. 이 남한 군사 정세 보고서를 다 쓰레기통. 네. 미국이 어쨌든 그 6.25 전쟁 직전에 애치슨 라인서부터 여러 가지 뭐 휴가를 간다든가 어쨌든 보도를 통제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미국이 어쨌든 그 6.25 전쟁에 대한 어쨌든 책임 이런 문제를 이제 회피해보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만 전술을 사용한 증거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 한두 개 빠진 게 있습니다. 아, 또 빠진 게 있습니까? 예. 아, 또 굉장히 많네요. 예, 말씀해 주시죠. 되는데 네. 그때 제일 중요한 보고서 중에 하나가 네. 이 유엔 한국 감시위원단이 네네. 여기 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엔 총장에게 직접 직보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 감시위원단이 한 보고서입니까? 예, 예. 네네. 그 비교적 미국 측에서 한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좀 객관성이 있죠. 그리고 공식 문서네요. 예, 네네. 공식 문서죠. 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금 이거 북에서 남쪽하고 교전하고 있는 건 맞다. 네. 맞는데 네. 북이 도발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네. 남쪽이 했기 때문에 북에서 네. 전면적으로 치는 거다. 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네. 도발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제 공격을 누가 했냐가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근데 쟁점이잖아요. 선제 공격이 그냥 북에서 한 게 아니고 남에 했다는 얘기가 거기서 이제 유엔 감시위원단이 예. 감시위원단이 직보한 유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 하나가 뭐 아마 굉장히 중요한 네. 증거 자료 같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네. 그냥 무초 대사 네, 그냥 네. 무초 대사 아닙니까? 네. 무초 대사가 이 자기네 국무부에 올린 전문 내용입니다. 네. 그 전문 내용이 보면 이 일반 추정컨대 그게 그 전문은 또 어디서 봤느냐? 각 고문단이 현장에 각 사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올린 걸 취합해 가지고 이제 대사가 본국에다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 현장 보고서네요. 예, 네. 현장 보고서죠. 네. 근데 거기에서는 그 전문을 그대로 이제 국무부에 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이래 생생한 정말 보고서가 요즘 말하면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네. 이걸 갖다가 유엔에다가 야 이런 현장에 이런 보고서가 왔다. 네. 이렇게 하는 게 그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게 상식이랍니다. 예.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건 은폐해버려 폐기했는지 은폐해버렸어요. 이게 광주 기록들도요. 공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계속 입수하려고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문으로 적은 걸 자기네가 만드는 걸 갖다가 유엔에 제출을 했어요. 아. 코리아 반도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걸 소련 측에서 그거 좀 보자. 네. 그러니까 평문으로 이건 니들이 이거 장문한 거 아니냐. 네. 예, 현장 보고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은폐를 하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안보리를 소집한다고 했으면 유엔 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유엔 회원국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현장 당사국들은 유엔에 소환이 돼서 이 유엔에서 청문회 가게끔 돼 있습니다. 네. 헌장에 딱 그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 하자. 네. 이게 도대체 누가 침공을 한 건지 네. 이거 분명히 가리자. 네. 소련 자신이 있으니까 했죠. 네, 네. 미국에서 싹 봉쇄해버려. 아, 오히려 공세적으로 이제 소련에서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이 주장한 대로 남측이 주장한 대로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남침이라고 북에서 남으로 침략한 거라고 한다면 아니 당연히 오히려 불러가지고 네. 공개적으로 따지고 들고 개망신을 주고 속된 말로 당신네를 거짓말하고 있지 않냐 북에다 대놓고 네. 당신네 분명히 남쪽을 갖다가 25일 날 조용한 새벽 4시에 침공하는 게 맞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아예 그 소환 자체를 봉쇄해 버린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겠냐. 이걸 누가 보더라도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정황들도 그렇고 당일날 상황도 그렇고 유엔에서 그 안보리를 소집할 때 요구서도 그렇고 전부 다가 어느 거 하나가 명쾌하게 그려된 게 없어요. 이걸 보고 누가 북에서 남쪽을 치면 남침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그 외에도 수치가지가 더 있었는데만 너무 기니까 그건 뭐 우리 청취자께서 이제 예. 책을 통해서 예. 그 보시죠. 각종 자료들을 이렇게 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한 어떤 기원, 네. 또 이제 그 직접적인 책임 등등과 관련된 이제 이걸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네. 당일날에 그럼 결국 누가 먼저 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일날 북측 주장에 의하면 네. 남쪽에서 1, 2km씩 동부전선, 뭐 서부전선 이런 데서 네. 예, 총격이 있었다, 가격이 있었고 이제 도발을 한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격 전쟁이 큰 전쟁이 붙은 거다. 왜? 그 전에 이미 6월 23일 날 그 17년대 백선엽 동생 백인엽이가 하는 네. 17년대에서 해조 쪽으로 밀고 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밝혀진 사실이죠. 예, 여러 가지 기록이 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HLK의 영영한 우리 국군이 북진 중이다 이렇게 방송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왔죠. 기록이 나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독전을 하기 위해서 네. 자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한 거지. 아, 방송을 그렇게 해요? 예, 아. 사실은 아니다. 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해명을 하더라고요. 사후적으로요? 예, 사후적으로. 네. 예, 당연히 사후죠. 네, 네, 그게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그렇게 됐고. 그런 걸로 봐서 참 의문이 많이 생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그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멱살 잡고 뺨 때리고 정말 촛대배 잡고 갈기고 하게 되면 손으로 좀 막다가 정 안 되면 주먹으로 예를 들어서 얼굴을 가격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아니 싸움이라고 하는 건 하다 보면 에스컬레이팅이 상승되기 마련입니다. 네, 예.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승 단계에서 가격의 강도가 예를 들어 50이었다가 그 60이 되면 60 한 사람은 책임이 있고 50까지 가격한 사람은 책임이 없느냐?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네. 하고 있다. 왜? 네. 남쪽에서 북쪽에다가 계속 그 49년도 소련군 철수하고 난 이후에 계속 먼저 선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이 미국적 책임자, 즉 그 로버츠 고문단장 그 당시에 한마디로 이 남한에서 군을 통솔한 책임자였으니까 그 사람 자기 입으로 다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국군의 입에서도 국군 장교 입에서도 나와가지고 그게 미국
대사관에 있는 서기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다 보고된 공문인데 네. 그거는 싹 다 무시하고 아 그건 별개야. 6월 25일 날 좌우지간 북에서 먼저 밀고 왔어. 좌우지간 이게 말이 되느냐? 좌우지간이란 말이 지금 남쪽 정부에서는 주장은 그겁니다. 별개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애들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하고 뭐 칠복이하고 둘이서 싸움을 하다가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안 되니까 부모들이 싸움. 애들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 되는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책임이 어른만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발단은 애에서 출발한 건데 네. 그 감정이 자꾸 격화되면서 누구 집 애가 때렸냐 이 문제예요. 네. 상승이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지금 그거 다 끊고 거두절미하고 6월 25일 날 그럼 6월 25일 날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북에서는 남쪽에서 1, 2km씩 왔기 때문에 응전을 해서 밀고 온 거고 예, 어차피 그건 전면 전쟁을 하자고 남쪽에서 도발한 거기 때문에 한 거고 또 남쪽에서는 아니 뭐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6월 25일 날 새벽에 그 일요일 날 조용히 잠자고 있는데 쳐들어왔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전혀 이게 말이 안 맞죠. 왜냐면 아까 에치슨 나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6월 24일 날 갑자기 휴가를 갖다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딱 터지니까 방송합니다. 한국 여기에서 KBS에서 전 장병 기대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냈다가 그러니까 마치 기습 공격 당한 것처럼 모든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25일 날 저녁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에 어쨌든 명확히 할 수 있는 결론은 기습은 아니다. 그죠? 기습이 아닐 뿐더러 네. 나는 오늘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기습이 아닐 뿐더러 이 전쟁은 미국이 미국이 이제 기획 연출했고 한국군은 어차피 미국의 지시를 받으니까 네. 예, 그 쳐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그 규모 당일 날도 먼저 어떤 해주나 이런 데 올라간 거는 어쨌든 전투가 있었고 남측인 거죠. 있었고 그 다음에 북에서 얘기한 대로 뭐 이 전 전선에서 남쪽에서 그 공격을 했는지 그건 뭐 확인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내가 북에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 볼 수가 없고 하니까 그것도 북에서 역시 남쪽으로 그 남쪽에서 말하는 그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한 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건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이라고 했던 근거를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다 정황이 안 맞는데 뭐 당장 뭐 미국의 국무장관보다 미국의 CIA 국장부터 여기에 있는 군사 고문단장부터 했던 게 전부 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걸로 어떻게 조용하게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조용한 대한민국에서 6월 25일 날 새벽에 갑자기 기습당했다. 그러니까 북은 말이야 도발자다. 도발자 같으면 왜 유엔에 안 부르냐 말이지.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이게 커져가지고 이제 그 16개 뭐 유엔군이 이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그 중국에 이제 항미 원조 해갖고 이제 그 오잖아요. 인민지원군이 오잖아요. 이렇게까지 확대돼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건데요. 요 대목에서 그 유엔군의 개입이라는 게 유엔군 그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 대목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유엔군은 가짜입니다. 이 유엔군은 가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 유엔 사무총장 갈리 총장, 코피 아난 총장이 공식적으로 유엔군이라는 건 없다. 안보리나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을 만들어서 한국 전쟁에 개입시킨 적도 없고, 단 그 당시에 16개국이 참전을 다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 깃발 들고 가면 안 되겠냐 해서 그게 승인해 줬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은 유엔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깃발 들었다고 해서 그 유엔군이냐? 유엔군이라는 게 또 하나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나마 75년도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 해체하라고 결의안이 나왔어요. 이미 또 해체 결정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기 사용도 금지된 거죠. 금지됐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급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한미연합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유엔이라는 게 또 유엔 회원국만 전쟁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일본군이 참전을 했는데 그건 일본 해상보안청 역사, 해상보안청사
98년도에 발간한 해상보안청사 50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처음으로 시인을 했어요. 우리가 6.25 전쟁에 참전했다. 단 우리는 그 원산 앞바다에 있는 길의 해체. 근데 내가 보기엔 해체가 아니고 부설까지 네. 본격적으로 그건 많이 죽었는데 뭐 여기 일본 정부에서는 뭐 그 아주 몇 명 안 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다른 그 자료를 보게 되면 그 전투 요원도 들어가 있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인민군을 사살한 전투 요원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6.25 전쟁 때 그 금지 뭐 세계적으로 다 금지 세균모기를 쓰는데 거기에 이시 시로라고 하는 옛날에 그 731 부대 우리 주로 조선인과 중국인들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마루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았던 그 사람은 전범인데 사형을 안 당하고 무죄로 풀렸거든. 무혐의로. 회원국만 아니라는 얘기죠. 비회원국도 참전한 한마디로 전쟁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유엔군이 이제 들어와서 원래 유엔의 결정이 38선 정도까지 회복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38선 이북은 남북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전이니까 그걸로 그냥 놔두고 이제 이걸로 끝을 내야 된다. 네. 원래 그 전에 이미 뭐 휴전 결의도 하고 뭐 권고도 하고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뭐 안 먹혀 들어가니까 결국 안 먹혀 들어가는데 미국이 동의 안 하는 거죠. 네, 네. 예, 안 하니까 이 절대 미군은 다국적군 미군이 지휘하는 건 미군이죠. 네. 미군은 넘지 마라. 다국정부들은.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도 경고를 했죠. 네. 만약에 국방군 그냥 이제 한국군 국방군이니까 한국군이 38선을 넘는 것은 우리 개입 안 한다. 네, 네. 그 지들끼리 뭐 통일 내전이고 뭐 해방 전쟁이니까. 네. 그러나 미군 즉 유엔군이 월경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 안 하겠다. 네. 예, 이미 경고를 몇 번 날렸죠. 주얼레가 공식 발표를 했죠. 공식 발표했죠. 근데 10월 1일 날은 이제 한국군이 갔고. 그래서 그게 국군의 날이잖아요. 예, 10월 3일 날 네. 미군이 넘어갔죠. 예, 이제 유엔군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침공이죠. 왜 남의 나라 내전한다고 했는데 또 거기다 넘어가느냐. 이렇게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6.25 전쟁에 그 끼어들 때 했던 얘기가 경찰 행동이었었어요. 네. 폴리스 액션, 네, 액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폴리스 액션이 남의 나라 월경 넘어가서 침범하는 게 폴리스 액션이냐.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걸 통해서도 어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 구상이 또 표현되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시작했는데 네. 뭐 설마 중공이 개입하랴. 소련은 뒤짐지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네, 네. 그러니까 다 차지해 보려고 한 거, 다 먹으려고 한 거죠. 네. 어차피 남한은 자기네 곡두각식 나라니까, 네, 자기 네. 식민지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중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그게 또 무산이 되는. 네, 네.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역사가 그렇게 흘러죠. 네. 그래갖고 어쨌든 3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고 이제 그 53년 7월 27일 날 이제 정전 체계로 보는 것이 이제 6.25 전쟁이었는데요. 아까 그 모두에서 설명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왔던 얘기는 이 전쟁은 우발적인 전쟁도 아니고 뭐 갑자기 기습 남침도 아니고 이 분단 과정에서 이미 예고됐던 전쟁이고 그 분단 과정에서 예고됐던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는 미국은 안 되면 분단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북까지 전부 다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그 전략에 의해서 진행된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는 게 얼마큼 그 내 진위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이거 북에서 뭐 기습 남침 전쟁 아니고, 이건 분명히 미국이 기획 연출한 전쟁이다. 사실 지금도 뭐 전쟁 중이죠. 네, 총성만 안 난다 뿐이지. 왜냐면 네. 잠시 휴전 상태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그 기원, 전쟁의 배경, 그 누가 어떻게 하고 이걸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미국과 남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세뇌한 대로 그대로 사실 크게 줄기가 안 바뀌고 뭐 소소한 것들은 좀 밝혀졌다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대목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뭐 남침 전쟁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난 뭐 내가 좀 삐딱한 시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걸 보자. 왜 뭐 다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걸 깊이 있게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느냐. 정전 체제를 깨고 정말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전쟁이 이 남측이나 미국에서 얘기했던 대로 북이 나쁘고 북은 무조건 그냥 조용할 때 그냥 진범인 침공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 전쟁이 났느냐를 깊이 있게 좀 본다면 우리가 훨씬 북을 이해하고 또 북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북과 남이 허심탄회하게 서로 신뢰의 바탕을 한 그 대화를 해야만이 이 적대감도 사라지고 또 나아가서는 민족의 그 대단결 또 자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예, 지금까지 그 황 선생님 모시고 6.25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